오늘은 SM 얘기 잠깐 하죠. 어려운 장 속에서 오늘 엔터주가 조금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 SM이 제일 강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연초에 좀 강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이슈가 있는 종목이 강한데 5년 만에 SM이 신인 걸그룹을 내놓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SM이 단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그칠 것인가, 추세적인 흐름을 보일 것인가 라는 점이 중요한데, 자, 2025년 2월 24일에 오랜만에 다인조라고 하나요? 8인 소녀시대가 9명이었나? 오랜만에 8인의 멤버로 조직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대형 그룹이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모멘텀은 오늘 조금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뭐 단발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자, 뭐, 2025년에 어떤 여러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세 가지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항상 어느 종목이든 똑같죠. 올해 어떤 적정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있고, 없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만 가는 게 아니고 성장 모멘텀이 없더라도 주가가 밸류가 싸면 갑니다. 그렇죠? 자, 성장 모멘텀 유무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있더라도 주가가 비싸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그래서 적정 밸류가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증시는 전반적으로 돈이 부족해요. 수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급 경쟁자가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섹터건 강력한 수급이 몰려서 급등이 나오는 섹터가 있다. 그게 1년 내내 간다. 그럼 다른 쪽은 돈이 안 가요. 그렇죠. 그래서 강력한 수급 경쟁자가 있는지도 우리 증시는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부터 한번 가보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주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그 덕분에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죠. 왜냐면 고용이나 경제 지표가 세게 나오면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인하를 해요? 그렇죠? 심지어 얘기 나오는 것은 올해 2025년 같은 경우는 금리 원래 작년에 볼 때 한 4번 정도 인하할 것 같았는데 한 2번 정도로 떨어졌죠. FOMC 12월 회의 이후에. 그리고 지금 고용지표라든지 ISM 제조업 서비스 등등의 지표가 나오는 걸 볼 때 이 정도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되겠다 분위기입니다. 동결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모멘텀이 약해지다 보니까 성장주들이 굉장히 애를 먹는, 특히 미국의 많은 기업들, 빅테크주들은 고점에 있지 않습니까? 성장주고 고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종목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죠.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상당히 지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달러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국의 성장주 빅테크주들에게 차익 매물을 내놓는 빌미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 FOMC 회의가, 미국의 FOMC 회의가 1월, 3월, 5월, 6월, 7월, 9월, 그리고 10월과 12월 이렇게 있는데 1월 같은 경우는 지금 동결 확률이 90%가 훨씬 넘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하 가능성 굉장히 낮죠. 원래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의 모멘텀 하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바이오, 이 세 개 섹터는 지수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지수를,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를 이끄는 섹터예요. 이들이 갈 수 있는 여지가 떨어지죠.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추종하는 종목들이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가기 힘듭니다.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퍼밸류가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캐즘입니다.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제법 움직였었는데 그 근간이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모멘텀이죠. 자, 그걸 생각하면 지수 관련 대형주,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들이 간다면 강력한 수급 경쟁이 되는데 이들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뭔가 틈새 섹터에 기회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엔터주 같은. 자, 단기적인 모멘텀을 뭘 갖고 있느냐. 지난번에 BTS의 J-HOPE이 2월부터 이제 솔로 월드 투어 스타트 끊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안타까웠던 일, 국가 애도 기간이 종료했고,
지난번에 그 또 그 로제 같은 경우가 떡상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스포티파이 글로벌의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안 있으면 1월에 나올 것 같은데 제니의 또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앨범도 나온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2025년의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BTS. 이것만으로도 엔터주에 대한 투자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2025년 같은 경우. 자, 진과 제이홉은 이미 전역을 했고, 슈가, RM, B, 지민, 정국 5명의 나머지 멤버들은 모두 6월 달에 함께 전역을 합니다. 그러면 솔로도 원래 뛸 수가 있고, 아마 하반기에는 완전체로 활동도 가능할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강력한 월드 투어 모멘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하이브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뭔가 분위기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엔터 전반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이미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의 멤버 한 명 한 명이 이미 팝 가수로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엔터주에게 모멘텀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SM의 어떤 약점 중에 하나 같은 경우가 신인 모멘텀이 많이 없었거든요. 라이저 이후에 걸그룹으로 보면 거의 한 5년 만에 하츠 투 하츠라는 새로운 신인 멤버, 새로운 신인 걸그룹이 론칭됩니다. 이게 이제 다음 달 2월 24일 론칭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신인 모멘텀, 바이오는 신형 파이프라인이 중요하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신작이 중요합니다. 그게 성장성이죠. 엔터도 신인 모멘텀이 중요한데, 그 신인 모멘텀 중에 하나인 하츠 투 하츠가 이제 다음 달에 론칭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모멘텀이라면 중국 모멘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한령 해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SM의 퍼밸류가 얼마인가? 지금 16배입니다. SM이 한창 잘 나갈 때 퍼밸류가 가장 높게 받았을 때가 20배 후반이에요. 30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 30배도 갔었나? 뭐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냐? 16배, 16배밖에 안 됩니다. 역사적인 밸류를 볼 때 싸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 밸류를 얼마로 봐야 될 것인가는, 적정 PR은 약 20배에서 30배까지. 다만 30배를 받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이 터져야 되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해외 아이돌이 성과를 가져와야 돼요. 그건 하이브든 YG든 JYP든 SM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는 어차피 프리미엄을 주기 때문에 30 이상 쉽게 넘나들지만은 다른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모멘텀, 해외 아이돌 성과, 자, 요 부분을 이게 과연 충족되냐에 따라서 20배까지 받느냐 아니면 30배 이상까지 퍼밸류를 받을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목표가를 조절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강력한 수급 경쟁자가 있느냐? 별로 안 보이죠. 그리고 2025년 성장 모멘텀 요모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모멘텀이 있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까지도 지금은 싸다. 엔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넉넉하다라고 보시고, 2025년에 엔터주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그런 머스트 해브 종목이 아닐까,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